40년 경력의 통합의학 전문의 김진목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이미 3기, 4기 암으로 진행되어 대학병원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현대의학만을 믿고 병원 치료만 반복하다가 몸이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물론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면역이 떨어져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대의학은 반드시 하되 그 외에 통합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바로 통곡 자연 식물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끼 밥상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딱 3개월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장이 편안해지고 면역이 올라가고 암의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엔 실천하기 쉬운 루틴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통곡 자연 식물식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흰 쌀밥을 껍질째 도정하지 않은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와 과일도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튀기거나 볶는 대신 살짝 데쳐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식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몸을 만들고 면역력을 만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암세포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 탄 고기,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육, 이런 음식은 몸속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가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면서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현미, 통밀,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식물 속 영양소가 풍부해서 우리 몸속의 나쁜 독소를 씻어내주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정혜순 어르신도 처음엔 현미밥은 너무 질기고 채소는 소도 안 먹겠다 하셨지만 딱 3일만 해보자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변이 하루에 3번씩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빛이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병원에서 당뇨약을 줄이자는 말까지 들으셨지요. 이렇게 단순히 밥상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현미밥, 생채소, 생과일이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이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무기입니다. 딱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암 치료 중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이 암에 좋다던데 항암 중에도 채식만 해야겠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체력과 면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채식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암 치료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면역세포가 급격히 줄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체중도 줄지요. 그래서 이 시기엔 고기든 생선이든 입에 맞고 소화가 되는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면 항암 치료 자체를 못 버티게 되고 치료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정래 어르신이 계세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부터 채식만 해야겠다 하시면서 밥에 김치 몇 쪽만 드시고 오히려 살이 쭉 빠지셨어요. 그러다 면역이 뚝 떨어져서 열이 나고 결국 폐렴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채식할 때가 아니라 잘 먹을 때입니다. 기운이 있어야 암도 이깁니다. 그 뒤로 고기국에 밥 말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죽도 자주 챙겨 드시게 했더니 몸무게가 다시 늘고 항암도 끝까지 잘 마치셨어요. 오히려 항암이 끝난 뒤에 이제 현미밥 좀 먹어볼까요? 하고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힘이 생기셨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항암 치료 중에는 잘 먹는 게 먼저입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라면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항암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통곡 자연 식물식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에 맞춘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항암 치료가 훨씬 덜 힘들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 식사법입니다. 수술도 끝났고 항암도 다 받았고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몇 달 지나면 또다시 암이 생겼다는 소식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 병원 치료를 다 받았는데 왜 또 생기나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암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몸속 면역이 약해져 있고 식습관도 예전 그대로라면 암세포는 조용히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그 순간부터 재발을 막는 식사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식사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통곡 자연 식물식입니다. 이건 암 예방에도 재발 방지에도 그리고 몸 전체 회복에도 가장 근본적인 식사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영자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항암 다 끝났는데 이젠 맘대로 좀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암이 가장 자라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 뒤 어르신은 흰 쌀밥을 끊고 현미밥으로 바꾸셨고 채소는 되도록 생으로 과일도 주스로 만들지 않고 그냥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작은 유리 그릇에 미나리, 양배추, 당근을 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셨죠. 처음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요즘은 그 풋풋한 맛이 좋아요. 몸도 덜 무겁고 피부도 맑아졌고 잠도 깊이 자게 되네요. 암 예방식과 재발 예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몸속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탄 고기, 짠 반찬들, 이런 음식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서 암 재발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됩니다. 반면 현미, 채소, 과일, 해조류는 몸을 정화시키고 암세포의 먹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암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밥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암을 부르는 음식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밥은 잘 먹는데 왜 암이 생기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몇 가지 음식은 암세포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가능하면 멀리 하셔야 해요. 첫째,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센 불에 구워 먹거나 생선을 태워서 드시거나 누룽지를 태운 밥을 일부러 긁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그 탄 부분에는 PAH, HCA라는 독성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된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둘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맛은 있지만 이 안엔 보존제와 아질산염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1군 발암 물질로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끼 반찬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다 보면 어느새 몸속에 독이 쌓여갑니다. 셋째,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 건강에 좋다고 오랫동안 들어오셨겠지만 최근엔 우유 속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과 연관성이 높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게다가 요거트는 우유를 농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넷째, 달고 기름진 간식들, 예를 들어 감자튀김, 도넛,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음식은 기름과 당분이 범벅되어 있어서 췌장과 간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엔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많은 음식입니다. 젓갈, 간고등어, 장아찌, 짜게 끓인 찌개, 이 모든 음식은 염분이 높고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지요.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맛은 강하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매일같이 암세포에 시달리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못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한 접시라도 줄여보세요.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암 예방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암을 부르는 음식을 피하는 법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는 암세포를 막아주는 음식들, 꼭 드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의 예방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지요.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특히 간암이나 대장암, 위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살짝 데쳐서 기름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딸기,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같은 보라색 식품입니다. 이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까지 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과 시금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바뀌면서 세포의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항염 성분이 많아서 몸에 있는 작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큽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와 바나나, 연근 같은 소화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사과의 펙틴, 바나나의 알칼리성 성분, 연근의 뮤신은 모두 위장과 장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지요.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빼주고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적당량, 제때,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물이야말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몸속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 염증과 암세포의 먹잇감이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약 챙기듯이 물도 챙기십시오. 하루에 8컵 정도 시간 정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3-2-1 법칙이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 1컵, 식사 2시간 후에 1컵, 잠자기 1시간 전에 1컵. 이렇게 하루 3끼 식사 기준으로 총 6컵. 아침에 일어나서 1컵 더 드시고 낮에 활동 중에 1컵 더 드시면 딱 8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생수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께는 건강한 물 대체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감잎차입니다. 감잎에는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맛도 순하고 위에 부담이 적어서 생수처럼 자주 마시기 좋습니다. 둘째, 현미차입니다. 현미를 살짝 볶아서 우려내면 구수한 맛이 나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 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셋째, 상황버섯 달인 물입니다. 이건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암치료 보조에 많이 쓰입니다. 단, 항암 치료 중에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 시기에는 잠시 중단하시고 치료가 끝난 뒤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레몬수와 비트수입니다. 레몬은 상큼한 향으로 식욕을 도와주고 비타민 C 공급도 됩니다. 비트는 철분과 안토시아닌,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해독 작용과 면역 강화에 좋습니다. 생수에 슬라이스 한 조각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영양수입니다. 이건 생수에 종합 영양제 몇 방울을 섞어서 마시는 건데요. 물 마시기 힘든 분들께 마시는 보충제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물을 못 마시겠다는 이유로 몸속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는 깨끗한 물속에서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소식과 간헐적 단식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게 먹고도 건강하게 사는 법, 바로 소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많이 못 먹겠어.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해. 그건 우리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먹어도 충분해요 라고요. 그렇다면 소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그걸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특히 기름지고 단 음식, 소화가 어려운 음식일수록 위와 간, 췌장까지 모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피곤해진 몸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암세포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적게 먹고 공복 시간을 늘려주면 우리 몸은 그 시간을 이용해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이걸 어렵게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속 청소 시간입니다. 이 소식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3끼 다 드시되 그중 1끼는 줄이시고 식사 간격을 16시간 정도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을 걸은 뒤 오전 10시쯤 첫 끼를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16시간의 공복이 생기고 그 사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76세 이분옥 어르신은 선생님, 저녁만 안 먹었을 뿐인데 속이 훨씬 가볍고 살도 빠지고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혈당이 떨어져 당뇨약도 줄이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소식은 억지로 배를 굽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배가 70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 그리고 하루 중 한 끼를 과감히 비우는 습관. 이 두 가지만 해도 몸속 환경이 바뀌고 면역이 달라집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먹이를 원합니다. 그 먹이를 끊어주기만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냅니다. 하루 한 끼 비워보세요. 하루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식사는 잘 챙겨 먹는데도 자꾸 컨디션이 떨어져요. 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걷기라도 조금 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요. 날이 더워서 못 나가요. 그냥 집에서만 있어요.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살리는 약입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맺힐 정도로만 걸으셔도 몸속 림프가 움직이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분들은 암 재발률이 현저히 낮고 항암 치료 중에도 체력 저하가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가 무릎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천천히 왕복하시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계속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3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제가 만난 81세 박선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두려웠는데 매일 10분씩만 걸어보자고 마음먹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덜 아프고 오히려 다리가 덜 붓더라고요. 하시며 걷기의 힘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몸은 더 아프고 조금씩 움직이는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햇빛 아래서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맞고 나무를 보고 심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걷는다는 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시간이 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 마당, 베란다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내 몸에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아홉 번째 방법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법입니다. 암이라는 병을 겪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암을 이겨낸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에만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도 해독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처음엔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속되면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높이며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안고 가는 법, 그리고 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방법은 아주 소박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나를 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마당에 앉아 햇빛을 쬐며 차 한 잔 마시기, 손으로 천천히 글씨 써보기, 좋아하던 찬송가나 트로트 들으며 눈 감고 쉬기, 예전 사진첩을 꺼내보며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몸속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진짜 약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김정순 어르신은 수술과 항암을 다 마치고도 늘 불안해 하셨어요. 또 재발하면 어쩌죠?
이제는 더 이상 치료도 못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려고 해요. 어차피 불안해도 암은 잘하고 편안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지 않겠어요? 그 후 어르신은 동네 노래교실에도 나가시고 화분도 키우시고 몸과 마음이 점점 맑아지셨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암세포는 스트레스와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걱정은 잠시 옆에 두시고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몸은 고마워요 하고 반응합니다. 10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입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요.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지요. 하지만 암은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자라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예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저설량 폐 CT 등 필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진 결과로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경숙 어르신은 내시경은 너무 힘들고 겁나서 안 했어요 하셨던 분인데 아드님 권유로 검진을 받으셨다가 초기 대장암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우연히 들렀다 검사한 건데 그게 저를 살렸네요. 수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지금은 매일 걷기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통곡식으로 바꾸셔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암의 원인이 되는 몇몇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 자궁경 부암을 유발하는 HPV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만으로 암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백신 외에도 감염을 막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손 씻기, 위생적인 식사, 입으로 음식을 나누지 않기 등도 모두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예방접종도 챙기시고 정기적으로 내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마무리 10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많은 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는 통곡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밥, 가공된 반찬 대신 생채소, 생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딱 3개월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암을 부르는 음식은 피하십시오. 탄 고기, 가공육, 튀김, 과자, 우유, 짜고 단 음식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몸에 좋은 항산화 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고구마, 딸기,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하루 30분만 걷기, 우리 몸의 림프와 면역을 깨우는 아주 쉬운 습관입니다. 집 앞을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천천히 꼭꼭 씹기, 소화력도 면역력입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은 하루 8컵 이상 시간 정해서 드십시오. 감잎차, 레몬수, 현미차 등 건강한 물도 좋습니다. 일곱째, 소식과 간헐적 단식 하루 한 끼만 비우셔도 암세포는 기운을 잃습니다. 몸속 정화 시간이 생기고 면역이 회복됩니다. 여덟째, 마음의 독,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보다는 감사, 불안보다는 평온.
매일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홉째, 나를 위한 따뜻한 마음 돌보기, 음악, 햇빛, 글쓰기, 차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열 번째,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은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2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어르신, 이걸 다 어떻게 해요 하실까봐 걱정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딱 1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하나, 아주 작게,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오늘은 아침밥만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나물 한두 가지에 된장국만 곁들여도 됩니다. 아침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속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둘째 날, 물 마시는 시간만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자기 전에도 한 컵. 이렇게 하루 78잔만 채우면 몸속 피가 맑아집니다. 셋째 날, 식사 전에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양배추나 상추 몇 장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드레싱 없이 생으로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넷째 날, 저녁 식사 한 끼는 비워보세요. 배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감입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세요.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밤새 몸속 청소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날, 오늘은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집안을 서너 바퀴 돌아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햇살만 쬐어도 괜찮습니다. 림프가 흐르고 면역이 깨어납니다. 여섯째 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쉬게 해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의 치료입니다. 일곱째 날,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 물 한 잔이 과식을 막아주고 위장을 보호해 줍니다. 여덟째 날, 오늘은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쓰고 나서 소리 내어 한번 읽고 그냥 찢어버리세요. 마음속 찌꺼기도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날, 음식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위장이 편하고 배도 덜 불러요.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열째 날,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쯤 받을지 정해만 두셔도 됩니다. 그것이 내 몸을 살피는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하루에 하나씩만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10일 뒤에는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이라는 무거운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혹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을 조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암은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식사 한 끼, 물 한 잔, 마음의 평화 한 조각이 암세포가 절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루 하나씩 몸에 좋은 것을 채우고 하루 하나씩 마음의 따뜻함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다시 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노년지혜학교는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시면 또 하나의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